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하는 압도적 표결로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1야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 한국 정치가 어떻게 재편될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될 이날, 장동혁 대표는 주저없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워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한 것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공식 발표한 지 고작 15일 만에 이런 잔인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그 밀실에서 상정된 제명안에 대해 최고위원 9명 중 무려 7명이 냉혹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만이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라고 강력히 반대했고, 양금희 최고위원은 충격에 기권했습니다. 회의 후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더욱 충격적인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함조차 생략한 채 한동훈 1973년생 제명이라고만 차갑게 적혀 있었죠. 이 한 줄의 문장이 당의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명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굳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나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에 대한 불굴의 열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당, 보수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당내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제명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폐악질이다. 개인적 권력 욕망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파괴하는 장동혁 지도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더욱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사당으로 완전히 회귀했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참다 못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결국 당을 자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는 정당이라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 결정이다. 이건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철저한 사당화일 뿐이다. 장동혁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 소장파 모임 대한과밀에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명은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당의 분열을 심화시키며 외연 확장을 영원히 가로막을 자명한 재앙이다. 강력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월 2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국민의힘 지지율 겨우 22%,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3%,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한동훈을 제명한 진짜 이유와 앞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한다. 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 놓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한 영남권 의원도 절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동훈 제명으로 당 이미지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할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오랜 기간 국민의힘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한동훈 제명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자살 행위입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동훈 노선에서 누적된 후폭풍을 반영하지만 당내 야권에게 더 큰 정치 공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탈당하거나 새 파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I 연구소의 분석가들도 동의합니다. 윤석열 탄핵 지지 입장으로 중립과 온건 보수 유권자를 끌어들였던 한동훈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힘은 극단파와 강경 당원에게 지배되어 광범위한 유권자 매력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이제 겨우 4개월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1야당이 내전 상태라니 당은 시장과 지방의원 같은 핵심 직위의 통합팀을 구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과 영남 같은 핵심 지역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멸을 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제명으로 인해 최고위원회 승인 없이는 5년간 재입당이 불가능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심지어 차기 대선까지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한동훈이 신당을 창당하거나 범야권 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국민의힘의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을 끌어들여 새로운 보수 세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치사를 보면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한 정치인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한국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성공적으로 새 세력을 구축하면 보수 표가 분산되어 진보 진영에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장동혁 중심의 국민의힘이 권력을 강화하면 당이 더욱 극단화되어 외연 확장을 잃고 민주당과 효과적으로 대결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경고합니다. 당이 스스로 위기에 빠져 제1야당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제명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자살 행위입니다.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지지율 하락으로, 잠재적 선거 참패로 밀어넣는 결정입니다. 윤석열 탄핵으로 이미 변동적인 한국 정치 환경에서 이 사건은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적시에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장기적 쇠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은 정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